엄마라는 두 글자가 집안 공기를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은 고성희도 박진석도 전혀 몰랐는데요. 거실 문이 밀리던 순간 고성희의 손끝에서 찻잔이 아주 작게 덜컥였고 박진석은 소파에 절반쯤 걸터앉은 채 고개만 돌렸습니다. 현관에 선 청년 한우진은 키가 훌쩍 자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낯설지 않았고요. 그 눈동자는 오래전에 보육원 철제문 너머에서 울다 잠든 아이의 그것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사모님, 자꾸 엄마라고 나와서요. 죄송합니다. 박성재가 한 발 앞서 설명을 보탰습니다. 어머니가 후원하시던 하늘보육원 출신이래요.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박성재의 선한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고성희에게는 칼날로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잠깐 안도였고 동시에 더 큰 불안의 뿌리였거든요. 박진석은 어색한 차분함으로 청년을 앉히고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얼마 있나? 한우진은 짧게 웃었습니다. 당분간요. 급히 들어와서요. 머물 곳도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박진석이 별 고민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방을 쓰게. 얼굴 본 인연도 인연이지. 사람이 직접 돕는 게 제일 보람 있더라고. 그 말에 고성희의 목젖이 한번 크게 흔들렸고 입꼬리는 억지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잠깐 지내요. 속으로는 안 된다는 단어만 연거푸 맴돌았는데요. 한우진이 2층 방으로 안내되어 올라가고 발걸음 소리가 계단에서 사라지자 거실에는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박진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죠. 방금 당신 얼굴 뭔가 말 못할 일이 있나? 고성희는 시선을 살짝 비켜두었습니다. 그냥 보육원 아이들 보면 옛 생각이 좀 나서요.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박진석은 그 떨림을 눈으로 세고 있는 사람처럼 말수를 줄였습니다. 오래 함께 산 배우자는 때때로 거울보다 정확하거든요. 그날 밤 모두 잠든 뒤에도 고성희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왜 지금이냐가 수십 번 튀어올랐고 세 줄짜리 계획표처럼 다짐과 공포가 번갈아 적혔습니다. 병원장과 자신만 아는 정기검진건은 예정대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모릅니다. 박진석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것만큼은 지켜야 했고 지켜낼 자신도 있었는데요. 변수 하나 한우진이 제깍거리는 시한폭탄처럼 돌아온 겁니다. 아침 식탁은 평소처럼 차려졌습니다. 김이 오르는 된장국, 수북한 나물, 그리고 말수적은 가족. 박영란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한우진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뭐하고 지내요? 경영을 공부했어요. 양부모님 회사 일도 도우면서요. 박성재가 건조하게 농담을 섞었습니다. 우리 집도 경영은 전공인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 가볍게 웃음이 돌았지만 고성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이 밥숟가락을 드는 손가락마디, 박진석이 반찬을 건네는 동작, 박성재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 이런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불길한 전조처럼 보였으니까요. 우진군, 급히 들어왔다고 했지? 무슨 일인가? 박진석의 질문은 직선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아주 잠깐 고성희를 스쳤다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 답이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은 그때부터 살짝 낮아졌습니다. 개인적이라는 단어는 때로 가족이라는 단어로 환치되기도 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 일터로 흩어진 뒤 집에 남은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고성희와 한우진. 한우진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건드리지 마세요. 이름이 나온 순간 고성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내가 왜? 한우진은 어제와 다른 어조로 이어갔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와 병원장만 공유한 일정들, 그 안에 숨은 목적까지. 은호는 제 쌍둥이입니다. 호흡이 한 박자 늦게 들어왔고 다시 한 박자 늦게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쉽게 표정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말 조심해. 내가 뭘 안다고. 제가 알아낸 만큼만요. 엄마가 저한테 했던 절차 그대로 은호에게도 적용하려고 하죠. 후원자 명목으로 접촉하고 검진으로 옮겨가고 결과를 독점하고. 한우진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더 설득력이 있었고요. 엄마, 그만 멈추세요.
고성희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내가 멈추면 내가 대신 서줄 거야? 내가 나와 같은 혈의 책임을 져줄 거냐고. 한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부품 취급하지 마세요. 더 말을 주고받았다면 폭발했을 겁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진석이 들어왔고 무심한 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점심 약속이 취소돼서 잠깐 들렀어. 그 말투가 무심하지 않다는 걸 두 사람은 동시에 알아차렸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은 두 얼굴을 천천히 오갔고 끝내 말했습니다. 저녁에 진짜 얘기합시다. 우리 셋이. 그 한마디는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오후 한우진은 짧은 메시지 하나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에는 돌아오겠습니다. 고성희는 그 메시지를 보기만 하고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강바람이 다리를 스친다는 이유로 사람들 발길이 뜸한 둔치 주차장, CCTV도 끊기는 사각. 차 문이 닫히자마자 고성희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은 넘지 마. 지은호 쪽으로 한 발만 더 가면 나도 선을 안 본다. 한우진은 창밖 강물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은 엄마가 먼저 넘었어요. 은호는 엄마의 빈칸을 채울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뭘 안다고. 제가 은호의 오빠니까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엄마가 버린 또 다른 아이.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래 억눌렀던 문장을 꺼내면 목이 먼저 반응하곤 하죠. 말들이 부딪히며 차 안온도가 오르는 사이 고성희의 이성은 빠르게 셈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흔적은 남아. 소리도 타이어 자국도. 동시에 두려움도 질주했습니다. 저 아이가 지은호에게 가면 병원장과 내 계획은, 박진석은, 성재는, 머릿속이 소음으로 꽉 차는 느낌. 그때 창밖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산책로에서 벗어나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는 중년 부부와 강아지. 고성희는 그 순간 엑셀을 밟겠다 결심했던 발을 걷었습니다. 위험이 감각을 눌러 이성을 깨웠달까요? 대신 고성희는 다른 쪽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며 말투를 바꿨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오늘은 그만하자. 대신 약속 하나만 해. 저녁에 집에서 그때까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특히 지은호.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약속은 못해요. 그럼 나도 못 멈춰. 서로의 등 뒤로 바람이 지나갔고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한우진이 둔치를 따라 걸음을 옮기던 찰나 멀리서 브레이크가 날카롭게 끽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본능적으로 뒤돌아본 한우진은 자신 쪽으로 미끄러져 오는 차량의 앞범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며 난간 안쪽으로 몸을 던졌고 차는 한우진이 서 있던 자리 바로 앞에서 옆으로 틀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파편이 튀고 경적이 짧게 웁니다. 운전석에는 모르는 남자가 두 눈을 치켜뜨고 욕을 내뱉다. 급히 후진 기어를 밀어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한우진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대로 난간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고? 아니면 경고? 고성희도 놀랐습니다. 그녀가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와 그녀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도 이 장면만 보면 알 수 없었고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 한우진의 눈빛에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이 더 짙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삐소리는 그날 저녁에야 울렸습니다. 둔치 사고와는 별개로 한우진의 몸은 하루 종일 긴장의 파도 위에서 버티다 결국 기절하듯 쓰러졌고 구급차는 한우진을 태우고 달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소식을 듣고 잠깐 멈칫했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죠.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그는 손에 묻은 피도 없고 파편도 없었고 대신 표정만 낯설었습니다. 살아야 할까, 잠들어야 할까 같은 잔혹한 이분법이 스스로에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존재니까요. 의사가 커튼을 젖히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큰 외상이 있는 건 아닌데 과호흡에 실신이 겹치고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입원하면서 추적 관찰하시죠. 고성희는 네라고 답하면서도 안도와 초조가 동시에 올라오는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살아버렸다. 그러면 내일이 온다. 내일은 질문이 된다.
질문은 증거를 찾고 증거는 비밀을 깬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진석. 어디야?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 병원이에요. 우진 군이 갑자기 쓰러져서 아주 사실에 가까운 진술만 전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 집에서 얘기하자. 3시.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셋이라는 단어 속에는 도망갈 틈은 없다는 의미가 또렷이 들어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고성희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고 아주 위험한 전화를 한 통 더 겁니다. 난데요. 일정 그대로. 보고는 나한테만. 혹시라도 제3자 문이 들어오면 정기 건강관리로만 답하세요. 수화기 넘어 병원장의 단정한 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비밀은 여전히 둘뿐이 지니고 있었고 그나마 그 사실이 고성희를 간신히 버티게 했습니다. 같은 시각 카페 겸 사무실에서는 서로 다른 불안을 가진 두 사람이 점검표를 나눠들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전기 배선과 흡음재 위치를 체크했고 지은호는 출입 동선을 한 번 더 밟았습니다. 작은 다툼 뒤에는 더 정확한 협업이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공간보다 사람을 더 살피는 법을 조금씩 익히고 있었는데요. 닿는 시간 불을 끄려던 이지혁이 말을 보탰습니다. 지은호 실장님. 네. 어제 말 미안했어요. 성급하게 내 마음을 당신에게 던져놓고 수습은 당신 몫으로 넘긴 것 같아서. 지은호는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심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동업은 동업대로, 각자 회사는 회사대로 잘 굴려야 하고요. 이지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수면실을 넣은 거예요. 마음 정리는 시간으로 하고 체력은 공간으로 하자고. 둘은 문을 잠그고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각자 방향을 틀며 거의 동시에 뒤돌아보는 바람에 눈이 마주쳤고 괜히 둘 다 웃음이 났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한 걸음씩 조정되곤 합니다. 박진석의 집 저녁상은 낯선 침묵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물컵을 건넸습니다. 박영란은 아빠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고요. 박진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기 앉은 사람은 다 가족이다. 누구는 피가 닿아 있고 누구는 법으로 이어졌고 누구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어떤 연결이든 거짓이 끼면 썩는다. 고성희는 그 한 문장만으로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성희 씨, 나한테 말해야 할 게 있지.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택배? 손님? 아니면 현관에 선 사람은 병원에서 자주 보던 흰 가운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병원장. 고성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장은 주변을 훑으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 서류 전달이 있어 들렀습니다. 중요한 서류라 직접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아서요.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병원장이 우리 집에? 병원장은 난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가 많습니다. 잠시면 됩니다. 병원장 손에 들린 봉투에 꽂혔습니다. 봉투 왼쪽 상단에는 병원 로고와 VIP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인쇄가 선명했습니다. 박성재가 무심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재단 일. 고성희는 봉투를 낚아채듯 받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업무 서류야.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박진석이 곧장 붙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자. 우리 집에서. 숨이 멎는 듯한 순간 병원장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성희와 마주친 찰나의 눈빛 교환. 그 짧은 교신 하나에 식탁에 있던 모든 이의 촉이 곤두섰습니다. 고성희는 빠르게 결론을 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나가봐야 해.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막았습니다. 앉아요. 오늘은 도망 못 가. 박성재가 둘 사이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박영란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병원장은 애매한 미소를 굳힌 채 서 있을 뿐이었고요. 그때 고요를 깨는 벨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은호였습니다. 도어락이 열리고 지은호가 문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이 급히 보자고 해서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습니다.
고성희는 피가 가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 지은호가 들고 들어온 것은 도면 뭉치와 계약서였지만 오늘의 판은 이제 완벽히 엎어졌습니다. 병원장, 서류, 가족, 그리고 지은호. 모든 조각이 한 방에 모였으니까요. 박진석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은호 씨, 잠깐 앉아요. 오늘은 계약보다 이야기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은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했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고성희의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인정, 부정, 역공. 그는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모두들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재단 후원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지은호 씨를 포함해 젊은 작가들이 과로로 무너지지 않게 돕는 아주 당연하고 필요한 절차죠. 말투는 침착했고 논리는 그럴싸했습니다. 박진석이 반문했습니다. 그럼 왜 병원장이 밤에 직접 봉투를 가져와? 병원장이 서둘러 거들었습니다. VIP 대상은 대외비라 외부 전달인을 쓰기 어렵습니다. 미세하지만 구멍이 나는 설명이었고요. 검진 결과 회신은 누구한테 가나요? 병원장은 정답처럼 대답했습니다. 주치의와 후원기관 담당자에게 동시에. 한우진이 고성희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직접 받는다는 말이죠. 엄마라는 호칭에 박영라가 크게 눈을 깜빡였고 박성재의 손등 근육이 꿈틀했습니다. 박진석은 의자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비밀이 흘러나오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죠. 지은호는 이제야 겨우 공기의 맛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건강정보가 다른 분들에게 공유되는 건 고성희가 바로 끊었습니다. 동의 절차가 다 들어가 있어. 내가 동의하면 그만이야. 말은 맞았지만 마음을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보류할게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받아들고 잠깐 침묵한 뒤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사고 제보가 들어왔어. 둔치 주차장. 우리 집 차량 번호와 비슷한 차가 누군가를 향해 급히 몰고 들어왔다가 도주했다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고성희로 향했습니다. 고성희의 가슴이 세게 꺼졌습니다. 그런 일 내가 왜?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했습니다. 내가 확인할게. 오늘부턴 서로에게 숨기는 거 그만하자. 식탁 위에 놓인 병원 봉투, 도면 뭉치, 물컵에 맺힌 물방울. 집은 조용했지만 누구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장면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메신저를 열고 지은호에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내일 내가 먼저 말할게. 보내기를 누르려던 순간 문이 열렸고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컨디션은 좀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병원장의 미소는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친절은 때때로 아주 넓은 그늘을 만들죠. 복도 끝에는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병실문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옆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내 돌아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끊임없이 무너지며 다시 끌어올려졌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숨을 쉬자.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만 도돌이표처럼 빙빙 돌았습니다. 지은호 너만 없으면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하지만 누구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상담실. 박진석, 고성희, 병원장, 그리고 한우진이 둥글게 앉아 있습니다. 봉투가 열리고 서류 한 장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박진석이 문구를 소리내어 읽으려는 찰나 상담실 문이 급히 열리며 간호사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사장님, 재단 VIP 검진 대상자 한 분이 지은호 씨가 동의서 서명을 취소하겠다고 지금